주간 꿀에. 야, 진짜 코파델레이 준결승 1차전 세비야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뜬 눈도 아니다. 거의 반쯤 감긴 눈을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 네. 보는데 세비야가 잘하긴 잘하더라. 잘하긴 잘하고 올 시즌에 좀 아직 강팀에게는 좀 시원한 이런 만족스러운 경기를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줄스 쿤데에게 골 먹을 때 움티티 벗겨지는 거 봤어? 내가 그래서 움티티 욕하는 거야, 얘들아. 사과하지 말라고. 선급 뺐다고. 내가 선급했어. 아니 근데 그 골 아니었으면은 제 생각에 조금 더 박빙으로 갈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라키티치에게 먹은 골은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으로 좀 전환하다 이제 역습을 당한 그런 카운터 골이라고 봐야 되고 결국 쿤데 골이 제일 치명적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차전이 남아 있으니까 2차전에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떻게 할지 지켜볼 건데. 어떻게 지켜볼 건데? 우리는 토너먼트에서 원정은 기대하지 말자. 홈 경기만? 홈에서 더 많이 넣고 승리를 거둔다. 이 계획으로 가야 돼. 다음 경기는 좋았어. 알라베스전에서 두들겨 패는데. 이거는 그린대로 그냥 그려진 선수들도 아끼고 어린 선수들 백업 선수들도 터지고 거기다 이제 좋았어. 모리바가 등장했잖아. 네. 모리바가 메짤라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미드필더 라인 얘기할 때 지금 선발 라인업은 결국은 페드리, 부스케츠, 더용이잖아. 네. 그럼 페드리 백업은 리키프츠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스케츠 백업은 그래 못하지만 피아니치를 넣는다. 피아니치. 그런데 더용 백업은 누가 해? 피아니치를 그 자리에 넣었다가 피아니치 열심히 뛰지만 안 보였잖아. 그렇죠. 근데 모리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경기에서 좀 드러내지 않았나. 그리고 모리바가 첫 골에 도움도 기록했고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어린 선수는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거든. 물론 실점하는 장면에서 모리바의 엄청난 실수가 나오긴 했어. 근데 모리바가 안쪽으로 이제 패스를 하려고 딱 틀었을 때 이미 리오아는 그걸 읽고 뛰어 들어가고 있었거든. 근데 리오아는 읽고 있는데 왜 우리의 센터백들은 다 가만히 있었을까? 뭐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긴 했는데 여하튼 그 장면만 뺀다면 골 장면들은 뭐 어마어마했지. 트링캉 터진 거 좋고 메시 진짜 좋아. 메시가 최근에 폼이 올라왔다는 게 이 골 장면에서만 봐도 정말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75분에 메시가 넣었던 골은 원더골이지 그 정도면. 근데 두 개 다 원더골 아니야? 맞아. 근데 이날은 메시가 진짜 대단했다. 그리고 그리즈만이 마무리에 있어서 좀 아쉬운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도움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어. 했어. 이 경기력이 그리고 팀에 녹아들고 있다라는 게 이 경기에서도 또 잘 드러났어. 메시하고 그리즈만하고 호흡이 굉장히 좋다. 그게 드러났고 트링캉이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의 슈팅 그것에 대한 정확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트링캉은 첫 번째 골이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골이 들어가는 순간 얘가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거든. 터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경기에서 두 골이야 두 골. 트링캉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장면이 있긴 있었거든. 물론 거기서 트링캉이 슈팅하는 것보다는 중앙 쪽에 있는 선수에게 밀어주는 게 좋았긴 했지만 근데 그것이 골로 연결이 됐다면 트링캉이 해트트릭도 할 뻔했지. 아쉬웠습니다. 트링캉의 베스트 경기. 지금까지는 베스트 경기지. 그렇지. 지금까지 베스트 경기. 근데 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트링캉아. 이게 더 터져야 지금까지야. 된다. 지금까지야. 그래, 이제부터 앞으로는 시작이야. 이런 경기가 자주 나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트링캉아. 여하튼 이제 세리아전 패배의 아픔을 확 바꿔놨다는 것. 그것도 이제 또 주중에 파리 생제르맹전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에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알라베스전은 얻은 게 굉장히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구독해 주시는 분 중에서 트링캉 성공한다는 님 있잖아요. 계시죠? 성공했어. 아직 성공했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지. 리그 2경기에서 3골인데 리그 2경기 연속 골인데 이제 성공하려고 한다. 그래. 이제 시작했다. 이제 출발했다. 그런데 달리는 속도가 성공을 향해서 달리는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격 얘기하다가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수비 생각하니까 답답하다. 답답하네요. 일단은 이제
도용이 센터백으로 나온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쿠만 감독이 센터백들의 주발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합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민계사 선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 민계사를 커버하는 것에 좀 집중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민계사가 뚫렸을 때 도용이 커버하고 오히려 민계사가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네. 센터백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용을 또 기용한 것이 아닌가. 또 1차 빌드업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움티티가 들어오고 나서 도용이 위로 올라가고 도용이 이제 부스케츠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팬들이 원하는 그 미드피더 라인이 딱 나타났죠. 리키프츠, 페드리, 더용. 그러면서 상당히 괜찮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었고요. 그 리키프츠는 지난 선발 경기보다는 이번 선발 경기가 조금 더 괜찮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수비는 여전히 좀 불안한 면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이 관건인데 기록으로 한번 보자. 올 시즌에 33경기에서 35실점 중이에요. 그렇군요. 거의 경기당 한 골을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 실수로 나온 게 14골. 14골이야. 페널티킥 7골. 근데 개인 실수로 14골이면 이거는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죠. 센터백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움티티 렁글레 너희들 때문이야. 한 대씩 탁탁 타. 그래. 그래 민계사도 끝에 서 있어. 줄 서. 야. 아 참나. 어찌됐든 이거는 결국 피케가 돌아오고 밸런스가 잡히면은 그래도 좀 나아질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또 하나의 기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케하고 아라오가 돌아온다면 이제 나아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제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도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고려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도 세비야전 패배로 공식전 6연승은 마감했지만은 리그는 아직 계속 가고 있어요. 7연승 그리고 12경기 무패 계속 순항하고 있고 여기에서 또 쿠만 감독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가야 영입설도 있고 선수들 영입설 계속 끊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가야 대신 우린 발대 B팀 유망주 발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가야가 필요 없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야. 아니지. 지금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물론 발데도 좋은 선수긴 하지만은 가야가 온다면 상상만으로도 침만 좋잖아. 삼켜라 그냥. 침 좀 닦고. 근데 쿠만이 B팀에 있는 선수들을 올려서 쓰고 있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고무적인 일이죠. 네, 바르셀로나에 필요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면들이 없어서 또 지난 감독들이 많이 비판을 받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쿠만 감독이 잘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덴벨레가 바르셀로나에서 100경기 출전했습니다. 이제 100경기 출전인데 올 시즌째인데 올 시즌 출전 경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확 있어요. 늘어났어. 네, 그래서 덴벨레가 쿠만 감독이 오고 나서 훈련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졌다. 본인이 인터뷰 한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본인도 많이 바뀌었고 쿠만 감독에 의해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예 덴벨레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바르셀로나에 처음 왔을 때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약했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 쿠만 감독 밑에서 굉장히 이제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철강왕 했습니다. 덴벨레 가나? 됐으면 좋겠어. 지금 라포르타도 조항 중에 덴벨레는 재계약할 것이다. 이게 있거든요. 이게 좀 약간 고무적인 게 알라베스전에 출장하면은 덴벨레에게 또 도르트문트에게 500만 유로 추가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계약을 왜 이따위로 해놔가지고 진짜. 근데 출전시켰어. 그래서 지급을 했는데 이게 그만큼 쿠만 감독 그리고 팀이 덴벨레에게 보내는 신뢰 그리고 지금 중요한 선수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근데 아직 스트레스 받을 일이 더 있어. 그리고 시즌 25경기 이상 4회 이상 기록했을 시에는 또 추가 지급이 나가요. 아이씨. 근데 이 4시즌 동안 기록들을 보면은 첫 시즌에 23경기를 뛰었고요. 그 다음 시즌에 많이 뛰었어. 42경기를 뛰었어. 근데 그 다음 시즌에 9경기. 그리고 올 시즌에 26경기거든요. 지금 2시즌 달성했어요. 2시즌 남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또 문제가 달렸고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최강한 덴벨레? 덴벨레가 잘해줘야 됩니다.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뭐 물론 그럼 트링캉도 지금 오른쪽에서는 잘해주고 있지만은 덴벨레가 일단은
이 오른쪽에서 개인 플레이에 의해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놔야지만 그래야지만 메시하고 그리즈만이 공간 만들기가 더욱더 수월해집니다. 여하튼 덴벨레 기대하겠어. 너 때문에 돈이 계속 나간다는 거를 인지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뛰란 말이야. 이 돈이 계속 나가는 애네. 네. 문제야. 돈이 계속 나가는 애들이 문제야. 쿠티뉴, 덴벨레 이런 애들. 쿠티뉴를 더 기용하면 또 추가 지급이 나간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쿠티뉴는 팔자고. 그러니까 어. 회복이 돼도 안 쓸 계획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지금 조합을 찾았는데 그렇지. 굳이. 굳이 깰 필요는 없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얘긴데 이제 이 조합으로 파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예. 주중에 이제 파리하고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펼치게 되는데 1차전은 깜누에서 펼쳐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잡아야지. 여기서 무조건 승리해야 되고 점수 차도 좀 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벌리는 게 중요하죠. 네. 예. 거기다가 파리 생제르맹이 포체티노 감독이 왔다 할지라도 역시 이제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을 이식하는 과정에 있고요. 네. 여기에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네이마르가 또 부상을 당했고 요거는 조금 아쉽다. 디마리아도 부상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르셀로나에게는 좀 호재긴 하지만은 네이마르가 또 캄프누로 또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를 좀 못 돌아오게 같이 못 오게 된 게 조금 아쉽고 아니야. 야 이럴 때 좀 제대로 붙어봐야지. 뭘 왜? 우리가 왜? 제대로 한번 붙어야지. 제대로 그럴 때. 붙으려면 기다리라고 해. 피케 돌아온 다음에 붙어. 근데 그 파리전을 앞두고 피케하고 아라오가 또 피지컬 테스트를 받고 있대요. 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있다는데 쿠만 감독은 위험을 감수하긴 싫다. 우리는 시즌은 기니까 그냥 출전할 몸 상태가 되면은 출전을 시키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 뭐 진통제를 맞추고 그러면서까지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 아라오는 나는 나가겠습니다 이러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해? 쉬라고 그래. 아니 이제 곧 그 빛을 보기 시작한 선수인데 그렇지. 너무 선수 생활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장기간 바라봐야 되는 그 그런 아라오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금 피지컬이 굉장한 강점인데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관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쿠만 감독 입장에서도 아라오가 뛰고 싶다고 하면 고민은 되겠다. 왜냐면 이카르디를 묶어주기 위해서는 그렇지. 공중볼 경합을 잘해주는 선수가 필요하거든. 그런 측면에서는 아라오에 대한 또는 피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겠고 일단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수비가 불안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그 가운데 이제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디마리아, 네이마르가 못 나온다면 결국 이제 공격 쪽에서는 음바페하고 이카르디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부담이 있는 경기입니다. 이 측면이 결국 관건이에요. 파리는 제일 강력한 카드 음바페가 여전히 남아있고 바르셀로나는 지금 우측이 불안하잖아. 밍구에사, 데스트 이런 라인이 불안한데 상대적으로 지금 덴벨레 컨디션 좋고 트링캉이 컨디션이 막 올라오잖아. 근데 파리는 왼쪽이 문제거든요. 크루자와는 완전히 수비적으로 무너졌고 그 대안인 바커는 좀 경험이 부족해요. 그런 면에서 측면에서 누가 우위를 가져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경기 반드시 잡아야 된다. 만약에 경우 홈에서 못 잡으면은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안녕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에서 못 잡으면 박영주 간다. 기다려라. 진짜 빡칠 것 같아. 아니 이거는 도와주고 있어 지금 상황이. 일단 리그에서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이 챔피언스리그 파리 생제르맹전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그래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이길 것 같냐고. 이긴다니까. 스코어까지 한번 가볼까? 스코어는 좀 부담스러운데 나는 이긴다고 봐. 나는 3대1 봅니다. 3대1? 네. 야 너무 세게 가는데? 뭘 세게 가. 야 그 정도 한단 말이지. 파리채 갖고 와 파리채. 그냥 탁 잡아버리면 되지. 저도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한 2대1 정도 보거든. 3대1로 간다. 난 3대1 정도 한번 봅니다. 봅시다. 네. 야 이거 내가 보기엔 빠경족감이다. 빠경족감. 파리가 승리하면서 둘 다 이제 총알모트가 함께하고 있는 또 영조팀입니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겼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런 경기는 그리고 이겨줘야지 쿠만 감독에 대한 신뢰가 좀 올라가지. 올라가지. 올 시즌에 지금
강팀한테 계속 구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잘 좀 하자. 네. 자, 그러면 이제 Q&A로 넘어가죠. Q&A는 요즘 뭐 질문하신 분들도 많지만은 감상평 이런 것들 많아. 의견을 또 제시해 주시는 분들도 네, 많아. 의견 제시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덴벨레 요즘 너무 잘한 거 아니냐고. 잘해. 그러니까 덴벨레가 어. 수비수를 끌고 다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라든가 반대편에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분도 신욱동님께서도 아쉬움이 있는 게 마지막 패스라든가 그렇지. 네, 그리고 슈팅의 0점 조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요것만 더 잘 된다면 좋겠다. 근데 덴벨레 최근 인터뷰 보니까 자기는 개인 플레이를 즐겨하는 편이지만 요즘에 이타적인 플레이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집중한 수준이야? 네, 집중하고 겨우 있대. 집중한 게 그거야? 야, 걱정하지 마. 점점 집중력이 높아질 아니 거야. 지금 돈이 얼마나 나가고 있다고. 계속 추가 지급이 나가잖아. 더 잘해줘야 돼 덴벨레. 지난 시즌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고 있어. 아니 너무 지난 시즌 기준으로 맞추면 안 돼 이제. 그 덴벨레가 이제는 좀 공격 포인트를 꾸준히 쌓아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 이제 건강하다는 걸 보여줬잖아. 그럼 이제 내가 이런 공격력을 지니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파리전 한번 기대해봐도 되나? 나는 기대하고 있어. 어. 파리전에서 기대하는 선수는 그리즈만하고 덴벨레야. 파리 듀오. 파리를 에펠탑 상대로 무너뜨리나? 보여주면서 파리 니네가 프랑스 내에서는 넘버원이지만 프랑스 넘버원은 그리즈만 나다. 이런 걸 또 보여주지 않을까. 덴벨레가 나도 있어 뭐 이런 거 보여주지 않을까. 때마침 둘이 폼이 좋아. 기대해볼 만한 거 그래서 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다음 선수 좀 스트레스 많네. 쿠티뉴. 쿠티뉴. 네. 민성님께서 이제 정말 팔아야 할 선수가 돼버렸는데 네. 이적 시장에 내놓으면 어떤 클럽이 사갈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글쎄요, 이거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데 제가 FM 방송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반더비 지금 메뉴에서 자리 못 잡고 있는데 쿠티뉴하고 그냥 이렇게 바꾸자. 야, 반더비가 얼마 주고 샀니? 우린 1억 넘게 주고 샀어. 우리가 손해 보는 거야. 일단 그냥 바꾸자. 일단 FM에서 솔샤르랑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FM에서 통하면은 이제 그다음 실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아니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 쿠티뉴에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 그냥 원금 회수는 사실상 어렵다고 불가능해. 보고 어느 정도 적정가만 쳐주면은 EPL 클럽들이 달려들지 않을까? 그래, EPL에서 보여준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선을 맞추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것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EPL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은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메뉴에 반더빅하고 교환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토마스 테이파티가 부상이 많잖아. 그래서 쿠티뉴랑 정말 이거 하면서 느끼지만 양심 없다. 주간 꾸레라고 더 양심 없다. 요즘에 FM 방송이나 무슨 방송하면 라이브 하면 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 추하다. 좀 추해요 제가. 추영주. 네. 진짜. 근데 FM 하게 되면은 그렇게 돼. 그리고 바르셀로나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쿠티뉴를 이용해서 영입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은 돈이 없는 관계로. 결국 돈 나올 때가 쿠티뉴밖에 없어. 쿠티뉴는 미안하지만은 돈 나올 때가 거기밖에 없고 덴벨레는 일단 재계약한다며.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쿠티뉴에게 많은 걸 기대를 해야겠네요. 다비린님께서 그 대용의 패스 성공률이 100%였는데 베티스전에 100%였죠. 근데 이제 센터백으로 뛰는 것보다는 자기는 좀 위로 올라가서 뛰는 것, 미드필더로 뛰는 모습이 더 좋은 것 같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상황이 지금 센터백 자리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센터백을 좀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약스 시절에도 센터백으로 또 많이 뛰기도 했었고요. 펄스 센터백으로 뛰기도 했고요. 그때 데르트와 조합을 맞춰가지고 뛰었었는데 정말 잘할 때는 무슨 더치 카이저 이런 얘기들도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수비적으로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그런 건 아니고 공격적으로 빌드업 과정에서 그 게임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결국 전문 센터백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더용이 센터백으로 기용됐을 때 그 파트너가 확실하게 안정감이 있는 센터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라우오면 좋아 그림이. 근데 지금 아라우오가 못 나오기 때문에 대용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팀 상황적인 면과 겹친 면이 있고
좀 아쉬운 면이 있어도 대용이 수비에서 분명히 해준 역할들 뭐 커버를 쳐준다거나 빌드업 과정에서 리드를 한다거나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대용에게 가는 이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최근 경기들 봤을 때만 하더라도 메잘라도 뛰다가 그리고 피보테도 피보테도 뛰다가 뛰다가, 지금 센터백으로 뛰다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엄청 굴리고 있어 지금 또. 엄청 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센터백들이 돌아온다면 피케라든가 아라오가 돌아온다면 이제 더용은 메잘라로 계속 뛸 것 같아요. 일단 4-3-3에서는 메잘라가 딱 맞다라고 쿠만도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쿠만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약스 시절보다 더 성장한 것 같다. 다른 선수가 된 것 같다. 진짜 잘하고 있어. 안돼. 지금 잘못 쓰고 있어. 아니야, 더용 잘하고 있어. 어쨌든 지금 4-3-3에서는 대용이 이 역할이 가장 맞다라고 뭐 판단이 되고 여기에서 활약이 계속 이어가지지 않을까? 네. 팀이 정상적으로만 돌아간다면 네. 그렇게 생각돼요. 자, 주간꿀에 이번 방송은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결국 하나입니다. 파리전 승리하고 돌아오겠다. 승리 못하면 박영주 간다. 아니야. 승리하고 주간꿀에로 돌아오겠습니다. 야.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